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방송의 박남규입니다. 그동안 실전 배팅 UCC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다가 오늘부터 저 박남규 단독 진행으로 특별한 방송이 오늘 첫 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도 그렇습니다만 당분간 제가 이제 혼자 단독으로 진행을 하고 조만간 여러분이 반가워하실 분 한 분 초빙해서 둘이 진행할 예정인데 그분이 준비가 되는 대로 둘이 하고요. 일단은 당분간 저 혼자 여러분께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9월 30일 금요일경마 실질적으로 9월 30일인데 부산경마 이제 실질적으로 마지막 경주죠. 마지막 월막 경주 출전 두수도 많고 전반적으로 경주 내용은 좀 혼전적으로 좀 있습니다. 서울경마는 이번 주가 이제 10월 첫 주기 때문에 출마 등록을 보니까 좀 편성 자체가 좀 느슨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부산경마는 상당히 좀 빡빡한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역시 좀 제 기조에 맞게 고배당,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오늘 추천 경주는요. 1경주, 6경주, 8경주 3개 경주 짭짜는 배당 노리고 하는 승부 경주가 되겠고요. 그럼 오늘 1경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마 6군 1000m인데요. 이번 경주는 전반적으로 편성이 좀 셉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발전의 여지가 좀 많은 그런 마필들이 대거 몰려 나왔고 선행 페이스도 굉장히 좀 빠를 것 같아요. 따라서 변수가 상당히 많은 레이스고 제가 이번 경주 추천 경주에 노리고 있는 마필은 저 개인적으로도 좀 사연이 좀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배당으로 상당히 좋은 성적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배당판은 6번마 얼음공주 또 9번마 퀸스킨 요 두 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고 있고 3번 포나인까지 일단 세 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고 있는데 이 4번마 포나인즈라는 마필은 사실 혈통적 기대치가 이렇게 높지 않은 마필입니다. 물론 데뷔전에서 가능성이 있는 걸음을 조금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이번 경주가 편성이 워낙 빡빡한 편성이기 때문에 포나인즈는 서승우 기수가 기승하긴 했지만 입산 전망이 좀 저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고요. 이 6번마 얼음공주가 주행업의 기록이 워낙 좋아요. 1분 2초 7. 그래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선행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얼음공주라는 마필은 혈통적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다만 전형적인 선행 마필이에요. 스피드가 많이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만 갈 수 있다면 1000m, 1200 이런 경주에서는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한데 과연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왜냐하면 9번마 퀸스킨의 선행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숨어있는 복병들이 또 기습적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얼음공주는 저는 입산 전망을 50대 50 정도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퀸스킨 좀 낫죠. 활동적 기대치도 굉장히 높고 이 퀸스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선입으로 입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앞에 선행도 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발주가 약간 늦으면서 대하시로 갖다 붙였는데 오늘은 깔끔하게 튀어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인기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퀸스킨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고 제가 이제 노리고 있는 마필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혈통적 기대치도 굉장히 높고 아직 보여준 것보다는 정말 보여줄 걸음이 여력이 많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앞두고 준비도 상당히 신경 써서 잘하고 나왔습니다. 아마 좋은 배당으로 여러분께 첫 선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 마필을 축으로 해서 일단 퀸스킨에 일단 주력을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이 충분히 나오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1경주 박남규 추천 경주 많은 기대 당부드리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000m 레이스인데요. 이번 경주는 대끼리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1번마 바다불패하고 또 3번마 차터드 드림 요 두 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고 있는데 이 바다불패라는 마필은 13주에 공백을 가지고 나왔지만 전혀 상태감이 문제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또 1번 게이트고 편성이 약간 기복말 편성이기 때문에 단독 선행까지도 무난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도 있어요. 힙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화려함을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지만 끈끈하게 좀 더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있는 바다불패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고 이 3번만 차터드림도 지난번에 사토시 기수랑 호흡을 맞추면서 입상을 차지한 그런 마필인데 물론 지난번 편성은 상당히 좀 약하긴 했어요. 약하긴 했는데
이번 경주 뭐 조교를 또 신경 써서 역시 잘하고 나왔고, 또 역시 3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에이스가 그렇게 빠르지 않죠. 바다 불패가 선행을 할 텐데 선행권에서 움직이는 차트들이 뭐 전개적으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대길이 가능성도 열려 있긴 합니다만, 숨어있는 복병이 한두 있다면 아무래도 데뷔전을 갖는 11번 로얄 킹즈가 데뷔전에 아직까지 걸음이 노출이 안 된 마필이죠. 이 로얄 킹즈 같은 경우는 스피드 좀 나오는 그런 혈통이에요. 1000m인데 외곽 게이트의 단점은 가지고 있지만 이번 경주가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주행 검사 때 그렇게 화려한 일면을 보여주지 못해서 인기들에서는 밀려 있지만, 뭐 11번 로얄 킹즈도 뭐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뭐 충분한 마필이고 발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11번마 로얄 킹즈 복병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경주 국산마 육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혼전이죠. 되는 마필도 많고 경주거리가 1300이라는 것도 변수로 작용하는 그런 레이스예요. 뭐 인기도 중구난방으로 돌아갈 텐데 1번마 레이디럭을 필두로 해서 3마 킴미디어, 또 6번마 라파축제, 또 10번마 최강 드라이버. 일단 1300이라는 경주 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강축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1300이기 때문에 유리한 마필은 역시 6번마 라파축제예요. 이 라파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지난 그 데뷔전 때도 노리고 갔었던 그런 마필인데 입상에 실패하고 두 번째 경주에서 엄청난 고배당을 또 터뜨렸던 그런 마필이죠. 지난 5월 15일 날도 인기 1위였는데 좀 기복을 보이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 라파축제가 혈통적으로 보면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뭐 화려하게 연투를 팍팍팍 때리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좀 힘으로 꾸역꾸역 뛰는 그런 단점이 있고, 지난 7월 22일 경주에서의 사착은 그때 폐출혈이 있었습니다. 폐출혈이 나는 바람에 능력 발휘가 안 됐고, 그러면서 이제 공백을 가지면서 나왔는데 힘은 뭐 많이 차 있어요. 그리고 이 라파 축제라는 마필도 9월 24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에 주행 검사를 치르고 이번 경주에 앞두고는 뭐 조기 강도를 이렇게 끌어올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좀 뭐 상태감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컨디션은 다 만들어놨고 이번 경주는 뭐랑 컨디션 조율만 조교를 하면서 나온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조교 약하다고 약하게 볼 마필이 아니고 1300이기 때문에 라파 축제 입산 전망은 더 밝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물론 4번 퀸 미디어나 10번 최강 드라이버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는 장점은 가지고 있는데 요 두 마필 모두 지금 1300은 조금 거리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마필이에요. 능력적으로 본다면 킨 미디어가 그래도 최강 드라이버는 좀 낮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에서 뭐 선행을 기습적으로 간다거나 안쪽에 자리를 잘 잡으면 그래도 최강 드라이버보다는 4번마 킨 미디어가 좀 더 입산 전망이 밝지 않아 보여지는데요. 엄청난 배당을 노리고 갈 수 있는 마필은 저는 복병은 5번 퀸 스텔스라고 봅니다. 이 퀸 스텔스라 마필도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많아요. 데뷔 이후에 뭐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번 경주 조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데뷔 이후에 가장 강도 높은 조교, 스포 훈련을 빵빵 때리면서 그만큼 걸음의 변화가 저는 오지 않았나 보고, 지난번에도 막판에 올라올 때 여력은 조금 있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걸음의 변화를 살짝 보여준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1300이라서 인기 마필들이 앞선에서 좀 욕심을 내다가 무너지는 그런 경우에는 이 오마 퀸 스텔스의 막판 한 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숨어있는 복병은 5번마 퀸 스텔스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고배당 마필이 되겠습니다. 예, 4경주 국산마 육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4경주는 두 마필이 좀 강세를 띠면서 팔리고 있죠. 3마 데스티니와 외곽에 팔면 행복한 질주. 문제는 이제 이번 경주도 엄청난 기본 마필이에요. 익명적으로 본다면 뭐 데스티니나 8번 행복한 질주가 조금 나아 보이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요 두 마필을 믿고 대끼리 승부를 하기에는 뭔가 마필들의 그 기본 자질이나 능력이 대단치 않기 때문에 불안 요소는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번 경주 복병을 차려야 되는데 5번마 빅골드가 좀 고개가 높은 단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필도 물론 이제 거리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 그런 마필은 아니라서 1300이라는 것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포인트는 역시 단독 산행의 메리트를 안고 있다는 거죠. 지난 8월달 경주도 뭐 1200에서 따라가면서 양릉난 기사를 호흡 맞추면서 그 정도의 전력이라면 뭐 지난번에 기복을 보이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오늘은 사토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단독 선행의 메리트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뭐 1300까지가 전혀 안 되는 뭐 그런 전형적인 단거리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1300에서 단독 선행 메리트는 역시
관가할 수 없는 대목이다. 왜냐하면 상대 마필들의 전력이 뭐 그렇게 세지도 않고 역시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의 경주 마필인 4번, 8번의 대끼리 구도보다는 역시 단독 선행의 메리트를 안고 있는 5번마 빅골드가 복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경주 국산마 5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오경주는 뭐 여러 마리가 팔리고 있습니다만 8번마 아델스타가 역시 강축이라고 봐야죠. 배당판도 뭐 아델스타 중심으로 해서 2번마 에이스 글로리 또 외곽에 12번마 코트윙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이 8번마 아델스타라는 마필은 뭐 단순한 선행만 아니에요. 따라가도 되는 그런 마필이고 비록 승군전에 경주거리가 늘어났지만 뭐 전혀 뭐 능력 발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선행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만에 하나 선행을 못 간다 하더라도 뭐 선행권에서도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하고 10주에 공백은 가지고 나왔지만 뭐 전혀 상태감 이상 없습니다. 따라서 8번 아데스타는 충마로 인정하고 가고요. 외곽의 12번 코트윙은 좀 근성이 부족한 그런 마필이죠. 맨날 그 걸음인 그런 마필이고 또 스피드가 안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레이스 전개에 따라서 입장 도전이 가능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코트윙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에이스 글로리가 뭐 상태감은 많이 좋아져서 대끼리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 뭐 조교 강도도 대표거를 올려놓고 나왔고 2호식 기수가 기승하면서 부담 중량 또한 2kg가 빠졌다는 것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8번, 2번의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번, 8번보다는 오히려 9번만 모닝파크 역시 마필도 이제 승무전이라 부담을 안고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상당히 많이 있는 마필입니다. 이 모닝파크라는 마필도 뭐 늘어난 경주거리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스피드도 있고 뚝심도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지난번에 입상을 차지하면서 상태감이 올라온 에이스 글로리도 무시는 못합니다만 저는 이 9번만 모닝파크가 앞으로 보여줄 능력으로만 따지고 본다면 사실 뭐 에이스 글로리보다는 한 수 위의 기량을 지니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다만 뭐 승군전이라는 부담은 있긴 합니다만 대신 또 배당의 메리트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뭐 아들스타가 됐든 뭐 서랍을 돌풍이 됐든 먼저 튀어나가고 역시 선두권에서 같이 레이스를 풀어나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뭐 지난번 경주도 선의권에서 능력을 발휘했었던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9번 모닝파크 저는 8번, 9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육경주 국산마 5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육경주는 제가 오늘 가져온 두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뭐 배당판은 4번마 데스타를 중심으로 해서 또 8번마 찬란한 에이스 요 두 마필이 대끼리로 팔리고 있는데 저는 뭐 찬란한 에이스를 세게 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 찬란한 에이스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도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갔습니다만 사실 찬란한 에이스가 이번 경주 깔끔하게 선행을 간다면이야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근데 이 찬란한 에이스라는 마필이 게이트 이탈이 그렇게 빠른 마필이 아닙니다. 지난번 경주도 1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안쪽을 파고들면서 좀 선행도 굉장히 어거지로 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따라서 선행을 이번 경주 찬란 에이스가 간다고 장담을 못하는 그런 구도예요. 따라서 찬란 에이스는 불안한 인기마가 되어 있고 어쨌든 능력은 뭐 사마 데스타가 그래도 가장 낫다 이렇게 보여줘요. 일단 지난번에도 상태감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역시 뭐 승무제랑 부담도 있었고 또 조창욱 교수가 앞에 붙여야 되는데 붙이지 못하고 바닥에서 헤매는 후미권에서 헤매는 아쉬움이 있었죠. 따라서 오늘 1번 게이트인데 안쪽 게이트인데 4번 게이트 최은경 기수의 감량을 10번 활용해서 선두권 공략이 가능한 그런 조건이에요. 따라서 뭐 데스타는 어쨌든 안고는 가야 되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 숨어있는 복병이 두두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컨디션도 좋아진 그런 마필이고 또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진 컨디션을 해서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한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역시 뭐 데스타까지 빠지면서 그 복병마 두 마필이 들어온다면 뭐 엄청난 배당이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에이스죠. 어쨌든 간에 복병을 배팅에 축으로 해서 물론 데스타를 주력 막권, 기본 막권을 가져갑니다만 데스타도 약간 기복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역시 복대법 막권, 엄청난 고배당까지 노리고 가는 두 번째 오늘 추천교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7경주 혼합 4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배당판은 세마필 위주로 돌아가죠. 6번마 디바인 터치를 중심으로 해서 안쪽에 1번마 라이언 파크,
2번마 영원축제. 이번 경주도 뭐 액면적으로는 6번, 1번, 2번 세 마필이 조금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변수가 좀 있는 레이스예요. 데뷔전을 갖는 마필들도 좀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 강축은 없다고 봅니다. 이 디바인 터치라는 마필은 혈통도 기대치는 분명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지난 8월 달에 입상을 차지했고 그때 당시에는 편성이 사실 그렇게 세지는 않았어요. 따라서 이제 첫 입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디멘트리스로 걸으면 더 나오겠거니 하고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지난번에 이 착도 조금 선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이 남겼고 물론 이제 오늘은 뭐 서승우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좀 플러스 알파는 있죠. 기수 기용이 있어서 그렇지만 디바인 터치가 지난번에 직선주로 해서 외측으로 사행하는 그런 좀 안 좋은 면모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디바인 터치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강추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뭐 분명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저는 안쪽에 1번은 라이언 파크가 그래도 뭐 배팅에 있어서는 가장 안정감이 있다 보여줘요. 왜냐면 이 라이언 파크는 이번 경주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갈 수 있는 메리트를 안고 있죠.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9번 게이트 외곽 게이트에서 선행을 못 가면서 조금 외곽을 돌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그전에도 입상할 때 보면 뭐 1번 게이트에서 또 3번 게이트에서 선행이 됐든 선입이 됐든 입상을 차지했던 그런 마필인데 뭐 모처럼 또 안쪽 게이트로 내려왔기 때문에 라이언 파크의 단독 선의 가능성 활짝 열려 있다는 점에서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고 이번만 영원 축제 같은 경우도 비록 뭐 승부전이긴 합니다만 이 마필은 뭐 따라가도 되는 그런 마필이죠. 그리고 데뷔 초반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가 최근에 조금 컨디션 난조를 보이면서 많이 헤맸던 마필입니다만 다시 한번 컨디션을 되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원 축제도 절대 무시 못해요. 그리고 1300에서 12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도 역시 나쁘지 않죠. 그리고 뭐 1번, 6번 보내놓고 선의권에서 뭐 체력의 전개도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일단 영원 축제의 가능성도 충분하다. 일단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1번, 2번 막권도 상당히 좀 재밌지 않나 이런 느낌이고 여기에 숨어있는 복병이 한도 있어요. 8번은 BK파크입니다. 이 BK파크라는 마필도 이게 앞으로는 정말 제가 볼 때는 많이 뛰어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마필이 혈통적으로도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데뷔전도 그렇고 지난번 경주도 그렇고 데뷔전에는 뭐 앞선에 갖다 또 붙여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번에는 중위권에서 밋밋하게 걸음만 재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 경주를 앞두고는 뭐 BK파크도 조교 강도를 대폭 끌어올려놓고 나왔어요. 그만큼 이제 걸음의 변화가 서서히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력이 노출이 안 됐습니다만 8번마 BK파크의 선정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뭐 삼복승식의 메리트도 좀 BK파크가 가지고 있지 않아 보여집니다. 따라서 뭐 현장에서 상태가 한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역시 숨어있는 복병은 8번마 BK파크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8경주 국산마 4군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오늘의 세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강축은 없는 그런 에이스죠. 뭐 배당판은 5번마 오션라인 중심으로 해서 3번마 승리의 축제 또 외곽에 9번마 슈퍼블레이드 안쪽에 2번 영광의 신화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이번 경주도 역시 강축은 없습니다. 이 5번 오션라인이 뭐 액면적으로는 지금 연투를 해내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편성은 사실 굉장히 약했던 그런 편성이고 걸음의 여력이 막판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조건이기 때문에 오션라인도 강추해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빠질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거기다 부담 중량까지 좀 늘어나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물론 오션라인이라는 마필이 뭐 14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나쁘진 않아요.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션라인도 요거 못 믿는 그런 마필이죠. 9번 슈퍼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역시 승부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션라인보다는 슈퍼블레이드에 있을 전망이 좀 더 저는 더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 마필도 늘어난 경주거리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마필이고 승부전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4.5나 빠져있는 조건이라면 슈퍼블레이드도 이번 경주 뭐 레이스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선두권 공략이 가능하다는 장점까지 안고 있는 그런 조건이죠. 따라서 뭐 슈퍼블레이드 승부전이지만 뭐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안쪽에 이번마 영광의 신화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승부전에는 부담이 있어요. 지난번에 선행을 갔었는데 이번 경주 선행을 간다는 보장도 못하고 워낙에 그 약한 편성에서 느린 레이스에서 같은 선행이기 때문에 또 늘어난 경주율이 1400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따라서 이번 경기는 역시 컨디션 변화가 좀 뚜렷한 제 관리형 마필이 한도 나왔는데 뭐 편성도 그렇고 뭐 좋아진 컨디션을 바탕으로 해서 뭐 충분히 선전이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일단 9번마 슈퍼블레이드에 붙여서 주력 한 방은 슈퍼블레이드 쪽으로 해서 뭐 복대복 막군까지 또 숨어있는 복병 한두 더 해서 뭐 고배당까지 역시 노리고 가는 오늘의 세 번째 승부의 경주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구경주 혼합 3군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좀 까다로운 그런 레이스죠. 배당판은 역시 4번마 유아힐 레리어스 중심으로 배당판이 흘러가는데요. 여기에 뭐 8번 계속바람 또 11번 바이오블루. 일단 뭐 4번마 유아 힐 레리어스를 축으로 해서 4조 임금만 마방의 두 마필 쾌속바람과 바이오블루 두 마필이 조금 대끼리 준대끼리로 이렇게 팔리고 있는데 이번 경주도 변수가 있다면 뭐 7번 승리 엉클모가 뭐 기술적인 선행을 나선다면 가능성은 열려 있죠. 승리 엉클모도 뭐 5월달 7월달 경주는 좀 헤맸습니다만 지난번 경주에 선행이 아니라 선의권에서도 막판에 올라오는 걸음의 변화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단독 선행 기습적으로 튀어나간다면 뭐 승리 엉클모에게도 기회가 충분히 올 수 있고 어쨌든 유아 힐레리어스도 감량이의 이점을 지니고 있죠. 이어식 기술하면 역시 선두권 공략이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일단 뭐 유아 힐레리어스의 선행 가능성도 배제는 못합니다. 또 선의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전개적으로는 유아 힐레리어스를 이번 경주에서는 그래도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뭐 캐독바라망과 바이오젤즈 두 마필 모두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에요. 다만 기본 잠재력은 그래도 캐독바람보다는 바이오블루가 좀 나은 마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곽이긴 합니다만 뭐 선의권에서 이번 경주는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고 아니면 뭐 블루시에라나 유아힐레리어스 승리 엉크 뭐 이런 마필이 페이스를 좀 빨리 가져가면 갈수록 바이오블루의 선의권에서 한 발이 좀 더 메리트가 있죠. 전개적인 메리트도 그렇고 해석바람보다는 그래도 바이오블루가 좀 낫다 이렇게 봐야죠. 따라서 기본 막권은 저는 뭐 대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4번, 11번이 기본 막권이고 변수가 있다면 7번마 승리 엉클모의 기술 선행 정도 이 정도가 뭐 변수가 되는 그런 구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 경주인 10경주 2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6번마 호승지벽을 축으로 후청을 찾는 그런 레이스죠. 뭐 호승지벽 같은 경우는 뭐 코리안 더비에서도 3차까지 5코스죠. 코리안 5코스에서 3차까지 올라왔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기본 능력은 뭐 가장 세다 이렇게 봐야죠. 다만 이번 경주가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단거리에 좀 특화된 마필들 몇 개 나왔는데 호승지벽도 줄어든 경주거리가 전혀 나쁘지 않아요. 더 유리하죠. 제가 뭐 호승지벽이라는 마필에 대해서 거리의 특성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1200이라는 조건에서의 호승지벽은 뭐 선의권에서도 가능하고 또 컨디션도 지난번보다는 좀 더 올라와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편성도 약해졌고 따라서 호승지벽은 강축으로 인정을 하고 가고요. 외곽의 8번 가소행진이 이 마필도 뭐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해요. 전력적으로 장거리보다는 역시 단거리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줄어든 경주거리가 나쁘진 않아요. 다만 이 가속행진은 선행을 가야 되는데 5번 슈퍼스톰이라는 마필이 KT탄이 워낙 빠른 마필이에요. 따라서 슈퍼스톰도 1200으로 경주거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뭐 선행에 대한 욕심을 안 부릴 수가 없죠. 따라서 5번, 8번에 선행 충돌 가능성까지 좀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게 호승지벽을 축으로 해서 슈퍼스톰이냐 가속행진이냐 싸움보다는 두 마필 모두 몰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이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2번마 지복만세를 노리고 가야죠. 기본 능력도 뭐 지복만세가 센 마필입니다. 더군다나 또 1200 단거리라면 더욱더 역시 능력 발휘 가능하고 25주 오랜 기간 휴양을 하고 나왔습니다만 역시 준비는 잘하고 나왔습니다. 스타트 능력도 있고 뚝심도 있기 때문에 뭐 이번 게이트에서 충분히 선행만을 보내놓고 선의권에서 뭐 체력의 전개까지도 가능한 조건이고 직선주로 들어와서 막만 한 발은 뭐 충분히 쓰고도 남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2번마 지복만세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있고 뭐 숨어있는 복병은 역시 2번마 지복만세가 배팅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일요 부산교차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